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신용카드 부채 줄이는 거. 자동차는 사자마자 감가상각이 돼서 이거는 투자 상품이 아니죠. 부채는 보면 이제 우리가 상품을 나중에 이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상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상품을 투자할 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비성 상품이죠. 그래서 이거라든지 신용카드, 그리고 부채를 줄이거나 없애는 거. 근데 부채를 이제 필요 없는 부채들, 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이렇게 조금 그 이자율이 높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없애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부채에 대한 것도 나쁜 부채, 좋은 부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할 건데,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같이 이자가 높은 것부터 먼저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진짜 부자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 2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저축해서 언제 부자가 되겠냐. 1번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부자처럼 보이려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고, 차도 외제차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부자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살게 되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소비성 라이프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부자가 절대 못 됩니다. 그래서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부를 창조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되죠. 소비를 현명하게 줄여나가고, 계획적으로 현명하게 줄여나가고, 불필요한 돈들, 그리고 소비성 내용들을 줄여가고, 그리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면은 좀 더 이제 부자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자산이 나중에 노후에 얼마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그 계산에 맞추어서 이제 금액을 정하는 거죠. 그걸 정하는 게 4%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년 생활비로 자산의 4%를 쓴다면 30년 이상을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룰이거든요. 그래서 4% 수익 기대 시 원금이 되는 금액을 마련하면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4%만큼 해서 생활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은퇴할 시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여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가 1년 생활비라고 만약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은퇴 시 내가 만약 10억이 있다 하고 계산을 해보면 원금의 4%인 4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매달로 나눠보면 333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매달 내가 333만 원 정도가 있으면 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금액을 10억으로 잡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만약 5억으로 잡았다고 하면 은퇴할 시점의 자산이, 그러면 2천만 원이 되잖아요. 2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한 달이 166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166만 원이 되면 최저생활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억은 좀 작은 것 같다. 한 10억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나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0번에서 나중에 조금 이따 할 건데, 만약에 내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면 그 건물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시는 거죠. 먼저 가서 나는 이 동네에 여기에 이제 원룸이나 이런 걸 지어서 그러니까 수익을 받고, 그리고 월세를 받고 나는 꼭대기층에 살겠다라고, 만약에 그거를 내가 노후에 하고 싶다, 난 노후를 해서 저렇게 노후를 좀 보장받고 싶다라고 만약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건물의 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러 가야 되죠. 그러니까 건물을 알아보니까 그게 10억이더라, 15억이더라, 이런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나오면 그 주변에 이제 부동산에 가서 거기 만약에 원룸을 짓는다 하면 그 원룸을 내가 10개, 12개를 만약에 짓고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원룸을 12개에서 15개를 내서 주변 시세를 보니까 250에서 한 3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내가 저걸로 노후를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10억에서 15억을 이제
그 목표 금액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그래서 목표 금액을 해서 구체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자산은 얼마인지, 내 자산이 얼마인지, 내가 갖고 있는 부채, 빚은 얼마인지 그 현황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수입하고 지출하는 현황표도 만들어 보는 거죠. 이 가계부로 보통 쓰죠. 근데 이제 가계부를 저는 엑셀에서 수기로 쓰고 있는데, 뱅크 샐러드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카드 내역이나 이런 걸 당겨와서 이제 하는 건데, 이 수입 지출 현황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제 내가 수입 지출이 어떻고 어떤 면이 고쳐야 되는지 그 흐름을 보는 거죠. 봐서 이제 자산을 높이고 부채는 줄일 수 있도록 구체화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인생 전체 로드맵도 한번 작성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40이다. 그러면 40살부터 1년 단위로 해서 65세까지 사각형 칸을 쫙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수익률을 내가 몇 프로를 낼 수 있을지를 적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 1년의 수익률을 5%, 뭐 7%, 8%를 내겠다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을 모으면 1200만 원이잖아요. 12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8%의 수익률을 내겠다 해서 총 금액을 40에 적고 41살에 적고 이런 식으로 쭉 적는 거예요. 적고 나서 근데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경제 위기가 오거든요. 이때까지 이제 텀을 보면 10년마다 한 번씩 경제 위기가 오는데, 지금이 경제 위기라고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도 되게 좋은 자산을 불려가는 좋은 기회예요. 이거는 정말 오기 힘든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수익을 50%까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50%, 25%, 뭐 25%, 50%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그때 많이 자산을 불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텀으로 보통 이런 위기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자산을 그만큼 더 불려가는 거죠. 그런 로드맵을 쭉 65세까지 쭉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만큼 1년에 얼만큼 해서 어떻게 되는지가 구체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이제 제가 1, 2, 3번 했거든요. 1번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목표,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는 돈은 하찮고 비천하고 돈을 생각 말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돈은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다. 돈은 많을수록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구체화시키는 거. 소비는 현명하고 계획적으로 하고, 불필요한 뭐 자녀들의 교육비라든지 결혼자금, 그다음 자동차, 신용카드, 부채 이런 걸 줄이고 없애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명품을 산다거나 또는 좋은 옷을 산다거나 부자처럼 보이려고 외제차를 본다거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서 부를 창조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그리고 4% 룰을 적용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거나, 내가 부동산 자산가가 되고 싶으면 부동산의 금액을 측정해서 그걸 구체적인 금액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의 자산이나 부채 현황이나 수입 지출 현황표도 구체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인생 전체의 로드맵도 한번 작성하셔서 구체화를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7가지가 남았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자 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들은 요거를 가지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나중에 65세가 되었을 때 얼마가 있으면 되겠는지 목표 금액을 정하시고, 4% 룰을 가지고 정하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의 자산 현황은 어떻고 부채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수입 지출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전체 로드맵, 인생 전체 로드맵, 연 단위로, 그리고 10년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수익률 조정해서 하는 거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부자 되는 방법 중에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7가지 방법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충분히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시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한 부자, 멋진 부자는 우리 사회에 꼭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500명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구성해서 부자가 되는데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